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엔데믹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심토스 2022 오랜만에 개최된 걸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 파트가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되겠습니다만, 디지털 트윈은 잘 아시는 대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핵심이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또 4차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제 기조 강연의 주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거는 이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또 과연 기업인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기업은 이 디지털 트윈에 앞서서 지금 얘기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또 이 시대의 어떤 흐름, 특히 초변화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금 서울대학교에 특임 교수로 있고요. 한국 디지털 혁신 협회라고 해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급하는, 확산하는 싱크탱크인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되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으로 정부에 일을 했었습니다. 원래 저는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업에 30년, 마지막 10년은 사장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 오토넷, 지금 현대 모비스죠, 사장을 하고, 또 그 전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또 아시아 태평양 담당 사장을 센서 분야에 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대우그룹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30년 기업인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일을 2번에 걸쳐서 5년 동안 했었고, 또 대학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이런 산학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좀 도움되드리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걸로 해야겠네요. 네. 우선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 스마트 제조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오늘 이제 그 디지털 트윈도 제조 분야의 어떤 혁신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제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서로 공유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면 매니팩처링의 정의는 기업의 마케팅부터 연구개발, 생산, 구매, 그 다음에 판매, 서비스 전 영역을 다 합쳐서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 계통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매니팩처링 그러면 생산, 그래서 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스마트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공장 단위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은 공장만의 혁신이 아니고 한마디로 제조기업 전체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스마트 제조 혁신 같은 걸, 스마트 공장 세미나를 하면 공장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근데 공장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오실 필요가 있고, 공장보다도 사실 CEO가 오셔야 됩니다. 대표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매니팩처링을 광의의 매니팩처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변화,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세계는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광속으로 변화 중에 있죠. 정말 총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 다 바뀌고 있죠. 기술도 엄청나게 빠르고 사람, 직원들이 전부 다 요새 MZ 세대 다 바뀌었죠. 또 소비자도 다 바뀌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행위나 철학이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이제 정부 정책의 핵심인데 그 자본주의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과거의 혁신 만능 개념에서 이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그 사회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포용적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조류로 뜨고 있습니다. 또 경영 철학이 요새 ESG 경영을 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 시대를 만들면서 기술 전쟁, 무역 전쟁, 자원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뜨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제조업에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제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초변화가 좀 더 모아서 대전환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전환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고 이건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요. 이게 엄청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라고 하는데 DX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 그린 대전환을 만들고 있죠. 이게 또 ESG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인류 문명을 사람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고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시키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 장표에서도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핵심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그대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회사는 서바이벌이 안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자료는 다 나중에 드릴 테니까 아까 등록하신 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료를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기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르죠. 이렇게 부분 집합 개념이 되는데 디지타이제이션을 포함한 좀 더 큰 개념이 프로세스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 바꾸는 모든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걸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다 바꾸는 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전략을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비즈니스도 다 완전히 대전환을 일으키고 집, 홈, 시티, 소사이티 또는 국가도 완전히 대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뭐로 시작하죠? 연결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중의 고객의 니즈가 뭔가 하는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소비자하고 기업이 데이터로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통신으로 다 연결되고 디지털 흔적들을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바로 연결이 중심이 되면서 엄청난 데이터,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알게 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거를 총체적으로 집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대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이 대량 생산 중심 체제에서 맞춤형 생산으로 맞춤형 소비로 바뀐다. 이제는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하듯이 그냥 전체에다 대고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그 소구를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이해해서 취향 저격을 하는 거다 하는 걸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B2C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B2B를 하는 회사도 그 B2B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뭔가 그 B2B 고객은 또 B2C 고객이니까 그 고객들의 니즈가 뭔가 하는 걸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도 전부 다 맞춤형 제품,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의료, 맞춤형 금융 모든 게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왜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하는 거가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연결돼 가지고 전부 다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고객과 메이커 소위 회사와 고객과의 사이가 전부 다 데이터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 모델을 만든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결국은 핵심이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매스 프로덕션에서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 이 맞춤화로 바뀌는 거를 의미하고 이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잘하고 있는 독일의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피지컬 월드, 그러니까 이 물리적 세계의 기술들이 많죠. 핸드폰 회사라면 핸드폰 기술이 있고 자동차라면 자동차 기술이 될 거고 이런 기술이죠. 거기에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센서죠. 그래서 그 센서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게 바로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 연결이 됩니다. 계속 연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연결이 IoT가 엄청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바로 빅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일반적인 빅데이터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시간 리얼타임 데이터, 이 패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그래서 뭘 움직이려면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다시 물리적 세계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뭘 보여달라 그러면 메타버스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뭘 만들라 그러면 3D 프린터가 만드는 거죠. 이러한 그 사이버 피지컬 이 인터페이스를 컨버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5G나 클라우드나 엣지나 또는 여러 가지 반도체 또 CPS 핵심인 디지털 트윈 오늘의 주제가 되는 디지털 트윈, 사이버 시큐리티,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거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 플랫폼 테크놀로지들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이 피지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연결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체 속의 디지털 트윈을 이 나무만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면서 이런 컨버전스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4차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걸 잘하는 나라가 살 것이고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죽습니다. 이걸 잘하는 기업은 살 것이고 이걸 잘하지 못하는 기업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결국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도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에요. 그게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 갖고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다음 주에 열리죠. 산업박람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발표한 지 11년 됐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마케팅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실적인 독일이 4차 혁명을 시작하고 고민한 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가 바로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이 살려면 이 개인화, 맞춤화 이로 가야 된다. 그래서 룰을 바꿔야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려면 기술 혁신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독일이 잘하니까 이걸 독일이 열심히 잘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혁명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똑같죠. 또 밖에 나가면 중국 기업한테 가성비에서 백전백패합니다. 또
이 기술 혁신 제품으로 가면 일본하고 독일에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제조 혁신 전략적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모여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세계가 비즈니스 혁명을 하면서 신제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조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제조업 그 자체에서 이 제품을 혁신하고 뭐 소재 부품을 혁신하고 또 그 제품의 성능을 올리고 하는 축이 1번 축이 수직 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 축이 중요합니다. 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지만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회사하고 고객이 연결되니까 업이 관계가 없어요. 서비스업에서 있는 사람도 연결을 이용해서 제조업을 들어갈 수 있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그 연결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의 경계가 없어진다 하는 게 이 연결해서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융합, 통합, 플랫폼화, 수평적으로 다 연결되는 통합 개념의 그 업의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신제조업이라고 부릅니다. 신제조업은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죠.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뭐 컨텐츠, 에너지가 다 엮이는 거죠. 우리나라 GDP의 28%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이 한 55% 됩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80%가 그러니까 사실상 신제조업은 전 산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기술적인 혁신만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이 뭐로 가는지, 그래서 신제조업의 혁명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제품을 혁신하고 또 제품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하고 또 플랫폼화를 어떻게 시키고 또 제품과 금융을 어떻게 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벅찬데 또 중요한 게 그린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탄소 중립. 우리나라 지금 2050년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과 흡수를 사실 흡수가 이렇게 대단히 많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을 거의 지금의 한 10%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흡수를 통해 가지고 뭐 CCS라든가 CCU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재 방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10분의 1 이상 줄이셔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뭘 의미합니까? 제조업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아주 지금 아무도 걱정을 많은 분들이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내 얘기인지 이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7억 3천만 톤인데 7억 3천만 톤을 다시 얘기하면 1억 톤 미만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발전이 37%입니다. 전 세계는 27%인데 또 제조 우리 36%가 나옵니다. 두 개 합쳐서 70% 이상이 CO2가 여기서 나옵니다. 발전을 못 하나요? 하지 말아요? 또 제조하지 말아요? 어렵잖아요. 여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교통, 전기차 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전기차 다 바꿔도 차를 전기차 다 바꿔도 10% 이상의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발전이에요. 발전을 지금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석유 발전 어렵죠. 그렇다고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뀐다? 풍력, 태양광, 우리나라에는 이 태양의 그 퀄리티도 좋지 않고 바람도 좋지 않고 또 이 재생에너지의 특징이 뭔가요? 간헐성이죠. 불었다 안 불었다 하고 밤에는 또 해가 안 뜨니까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저전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걸 대응해야 될까요? 결국 원전밖에 없죠. 그래서 탈원전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아니다 하는 거고 현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다시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리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충당하자 하는 거는 지금 유럽도 포기했고 또 미국도 지금 사실상 포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F100이라고 하는 원전을 포함한, 그래서 이제 EU의 텍사노미도 그린 이 분류 체계도 원전을 클린 에너지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또 미국도 구글 같은 회사들이 예전에는 이 재생에너지만 갖고 했다가 요즘은 원전을 하자 해서 요즘 미국이 열심히 잘 아시는 대로 스몰 머듈러 리액터 SMR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순환경제, 수소경제, 이게 전부 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가 이제 바로 결국은 ESG에 기반이 되고 있고, 물론 소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더 중요합니다만은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ESG의 핵심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ESG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우리 기업들에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인류 문명 대전환이라는 이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은 4차 혁명이 한마디로 가수가 되는 게 핵심이고, 또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에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는, 소위 미국과 중국의 생태계가 분리되는 소위 미중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죠. 이자 또 엄청난 기회예요. 중국이 차지하던 서방 세계에 차지하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 탈세계화라고 하는 말은 탈중국화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탈세계화가 한국으로 다 돌아오자 하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 결국은 탈세계화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글로벌화를 더욱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오히려 더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장비를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글로벌라이즈를 확대하고, 또 아세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열심히 또 참여하고 해서 글로벌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혁신하고, 그리고 또 기업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혁신을 또 해야죠. 그래서 특히 인적 투자, 소위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세미나도 열심히 많이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또 확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정리가 되고, 오늘 이제 핵심이 바로 이 스마트 제조혁신이나 아까 신제조업 혁명이라든가, 이게 기반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앤 서비스,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누굴 고객으로 할 거냐, 고객이 누구냐. 예전에는 고객이 불특정 다수였는데 이제는 특정 모든 고객을 다 연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나는 제품으로 서비스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이라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냐는 오퍼레이션, 그리고 돈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냐는 수익 모델, 이 네 가지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ESG, 세 번째는 협력 기반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데이터로 전부 다 현재 고객을 데이터로 표현하고, 프로덕트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다 데이터로 표현하고, 오퍼레이션도 수익 모델도 이걸 데이터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를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개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예를 들면 개인화라든가 맞춤화라든가도 대응하고, 친환경 추세도 대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별로 전략을 차별화하는 제품 혁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게 요즘 대대적인 아주 큰 추세죠. 그래서 그리고 플랫폼화, 소위 제품을 플랫폼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요즘 아마존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다 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즈니스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과 금융을 융합해서 뭐 구독 모델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다음에 요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게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추진 방향은 ESG인데 뭐 ESG는 뭐 오늘 ESG에만 갖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 ESG는 그냥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환경에 대한 것도 환경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또 순환 경제 기술,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뭐 수소 경제 기술, 소셜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편리한 사회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이 그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요. 가버넌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당히 이 투명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걸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ESG가 그냥 단순히 환경보호, 사회공헌, 무슨 사회적 책임, 또 윤리경영 이런 차원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이 적극적으로 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소셜 임팩트, 사회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 굉장히 포용적인 걸 통해서 결국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그 고객의 마음을 잡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ESG를 잘하는 기업은 MZ세대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회사는 이 MZ세대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남녀 문제를 잘 핸들하지 못하면 여성이 남성 우월에 있는 그런 회사는 여성이 제품을 사지 않겠죠. 이런 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전부 다 투명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잘하는 기업들이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한 기업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기업을 만드는 게 ESG의 목적이 되겠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ESG는 착한 기업 만들기가 아니다. 굉장히 현명한 기업을 만드는 거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기업을 만드는 거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요새는 뭐 혼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협력회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 거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스마트 제조 혁신 분야를 좀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오늘 강조드린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이 제조업을 스마트화 시키면서 그러려면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 경쟁력을 올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모델과 제조 시스템을 같이 혁신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 제조 시스템 혁신의 핵심 이 프로젝트가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인데 스마트 공장을 먼저 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혁신하고 다시 얘기하면 난 대량 생산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개인화 생산으로 갈 건지 아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건지 극다품종 극소량의 개인화 생산으로 갈 건지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조 시스템, 거기에 맞는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돼야겠죠.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선행되고 제조 시스템 혁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인재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을 만들 때 한 3년여 됐습니다만 그때 만들 때 이런 신제조 강국이라는 비전을 만들고 8가지의 추진 과제를 정부에 제안해서 여기서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8번까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번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는 기업들이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혁신에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부 정책에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이 신제조업 혁명을 왜 잘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그 큰 흐름, 이 신제조업 혁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3대 대전환이 과정에서 신제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걸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대로
핵심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그 연결을 만들고 하나의 그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연결하는 거에 되는데 그거 핵심이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지금 이 사이버 CPS라고 하는 이 CPS의 다섯 개 단계에 이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걸 연결해서 아까 1번 단계에서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데이터를 컬렉션한 다음에 인포메이션화를 시켜나가고 그걸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이제 코그니션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액션을 하는 컨피그레이션 단계로 간 이 5가지의 가장 세 번째 중요한 단계가 CPS라고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죠. 뭐 모델링해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건 뭐 제조 쪽만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도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요새 스마트 시티 같은 거에 핵심 기술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교통도 어디가 막힐지, 뭐 어느 때 전기가 뭐 예를 들면 전력이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이 뭐 모든 분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으로 하고 있죠. 뭐 이걸 위한 뭐 구체적인 리얼 월드, 아까 피지컬 월드와 리얼 월드 같은 얘기고요. 그하고 이 디지털 트윈은 이제 사이버 월드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하는 얘기를 아까 해드렸고요. 이걸 하는 이 아까 6단계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IoT 스택부터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쭉 모델링이 되면서 어널리시스하는 이 단계가 이 아키텍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오늘 이 다음에 강의에서 쭉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1분만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디지털 트윈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표준원은 이제 물론 산업부소관인데 하고 코스모 저희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그 AS 기반 Asset Administration Share이라고 하는 AS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준을 적용해서 OPC-UE라는 통신을 갖고 그 AS 간의 그 오브젝트 간의 통신이라고 하고 라미스 4.0은 독일의 표준인데 이런 것들 지금 독일하고 협력해서 테스트패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 프로젝트는 다 여러분한테 오픈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트윈 마지막 끝으로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민간하고 정부가 많이 참여하겠지만 주도하겠지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IDTA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벌써 작년에 44개의 회사였는데 작년 제 이맘때 강연할 때 보니까 44개인데 오늘 현재 보니까 81개예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부하고 기업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소위 컨소시엄이 필요한 거죠. 혼자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이 세계 강대국 또 제조 강국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세계 강대국은 제조업이 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또 제조 강국이 또 군사 대국이고 그래서 그 그런 강국들이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패권 그다음에 신제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서 하지 말고 낙오되지 않고 한국의 제조업을 재도약시키고 신제조업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스마트 제조 혁신에도 여러분 많은 이 노력도 해주시고 함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 협력을 기업끼리도 협력을 해야 되고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도 해야 되고 하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신제조업 강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